그 다음은 곡물로 넘어가도록 할까요? 그 다음은 논전자, 밭전자 있는데 이 논전자, 밭전자의 모양자 자체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고랑으로 나뉜 논밭의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밭전자로 많이 외우실 거고 한자책에도 밭전자로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일본의 경우에는요, 밭이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내는 한자가 자주 쓰이는 한자가 따로 있어요.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요 한자인데 논전자 앞에다가 불화자를 써가지고 밭을 의미할 때는 하타라고 읽는다라고 하는 한자가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논전자로 외우는 게 더 좋을 거예요. 음독으로는 냉이 되고요, 언어는 냉행이라고 읽고 뭐 유전은 유댕이라고 읽는다,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자, 훈독으로 들어가면은 타라고 읽는데요. 이 타, 이제 논밭을 둘 다 말할 때는 타하타라고 읽습니다. 요 단어 되게 좋죠. 논이랑 밭의 훈독을 모두 다 외울 수 있으니까. 그리고 뭐 수전 같은 경우도 이제 미즈타라고 읽을 수 있고요. 자, 다음은 쌀미자입니다. 이 쌀미자는 뒤주 속에 있는 쌀알의 모습을 이렇게 나타냈다고 저는 표현을 했어요. 이거를 굳이 이상한 모양으로 나타내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쌀미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주의가 조금 필요한 게 미니까 일본어로도 미라고 읽히겠지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이 쌀미자는 조금 생뚱맞게 마이라던가 베이로 읽히게 되니까 조금 주의가 필요해요. 음독은 지금 말했다시피 마이라던가 베이로 읽히는데 마이 쪽이 조금 더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마이를 기본으로 외우고 이제 베이 같은 경우는 많은 단어가 만들어지긴 하지만은 기본은 아니다라고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 같은 경우는 뭐 백미, 그러니까 우리가 흰쌀이라고 부른 거는 하크마이가 되는 거고, 현미 같은 경우는 겐마이가 되는 거고, 이제 신미, 새로운 쌀을 의미할 때는 신마이가 되는데, 이 새로운 쌀에는 챕쌀이라고 하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신참이라던가 풋내기 이런 의미도 쓰여요. 그러니까 직장이라던가 어떤 단체 같은 데에서 신입생이 들어오거나 신입사원이 들어오면은 신마이모노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체크가 조금 필요한 단어죠. 그리고 베이 같은 경우는요, 거의 대부분이 미국을 의미할 때 주로 쓰이는 경향이 있어요. 예외적으로 이제 미곡이라고 해서 뭐 쌀알류의 곡식을 말할 때는 이제 베이코크, 쌀을 포함하는 곡식을 말할 때는 베이코크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외 대부분의 경우는 미국을 의미해요. 이제 미국을 베이코크라고 하고 남미를 남베이라고 하는 것처럼 베이로 읽히면은 대부분 미국을 의미한다 라고 하는 거를 체크해 두시면 돼요. 미국을 베이코크라고 쓰기도 하는데 보통은 아메리카라고 더 말을 하니까 요것도 조금 애매한 단어이긴 합니다. 훈독으로는 코메라고 있고요. 조금 주의가 필요한 거는 요거예요. 이제 우리가 흔히 당구장 마크라고 하는 주의 마크 있잖아요. 요 주의 기호를 일본에서는 코메지르시라고 해요. 이 쌀미자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요거 조금 체크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벼화자입니다. 벼화자인데 이 벼화자 같은 경우는 급수 외로 지정되어 있을 만큼 일본에서는 거의 쓰일 일이 없는 한자예요. 왜냐면은 단어 자체에 쓰이지가 않아요. 이 한자 자체가. 단어에 쓰이는 거는 여기 나와 있는 이 가코쿠르이 정도인데 이 단어조차도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거의 쓰이지 않아요. 붓으로 많이 쓰이거든요. 붓으로 쓰이기 때문에 제가 제시를 한 것이지 이게 중요하다거나 이 한자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시고 요렇게 생긴 글자는 벼화이고 이거는 붓으로 많이 쓰니까 이걸 벼화라고 하는 것만 알아두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 자연 파트의 마지막 글자인 콩두자인데요. 요 콩두자 같은 경우는 원래는 제사에 쓰이는 그 그릇 있잖아요. 우리가 나무로 된 그 그릇 알죠? 약간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그 제사용 그릇을 본딴 글자였는데 이게 뭐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의미가 콩을 의미하는 의미로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한자의 모양 자체와 의미가 전혀 매치가 잘 안 되는 한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떤 식으로 전달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파자라던가 이런 것까지 고민을 해서 생각한 끝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했어요. 지면이라고 했잖아요. 이 한일자가 하늘이나 지면을 의미하는데 요거는 여기서 지면을 의미한다고 보고 지면 아래 열매들이 풀뿌리처럼 얽혀있는 그런 콩의 모습이다 라고 제가 파자를 해서 글자를 쪼개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좀 그럴듯한가요? 그래서 원래는 이 콩두자가 땅콩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제 우리가 풋콩이라든가 뭐 그냥 대부분의 콩을 다 의미하는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 땅콩의 의미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해설을 드려놨어요. 그러니까 오해는 마시길 바래요. 그러니까 이 글자를 보고 의미가 잘 안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은 땅 아래 콩들이 주렁주렁 열려있는 모습이다. 뭐 풀뿌리 나는 것처럼 막 주렁주렁 열려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음독은 토우랑 즈가 있는데요. 토우는 여러분들이 토후라던가 나또 같은 음식 재료 때문에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토우로 읽히는 경우는 이 두 가지 경우 외에는 잘 없어요. 그러니까 단어를 만들어내면 이렇게 읽힐 건데 일반적으로 이미 제시되어 있는 단어 중에서 이거를 토우로 읽는 경우는 잘 없으니까 그냥 두부랑 나또에만 쓰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조금 체크가 필요한 게 시험에 단골로 나오는 게 이 즈예요. 왜냐면은 대두를 의미할 때, 그러니까 큰 콩을 의미할 때 이 나이즈라고 있거든요. 요게 단골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그런 발음이에요. 좀 예외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지명 중에서는 이걸 이즈라고 읽기도 해요. 그러니까 특히 대두 같은 경우는 체크를 해두시고 지명 같은 경우는 요런 것도 있구나라고 참고만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은 마메라고 읽히는 게 일반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단어에서는 마메라고 읽힙니다. 뭐 마메라고 하면은 콩류 전체를 말하고요. 에다마메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 일식집 같은 데 가가지고 먹을 수 있는 그 콩을 말하는 거고, 조금 더 한 단계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게 뭔가 하면은 아까 전에 대두를 나이즈라고 했잖아요. 대두는 이제 큰 콩을 의미해요. 이 대두를 나이즈라고 했는데 작을 소자에다가 콩두자가 붙으면은 이제 쇼마메 이런 식으로 읽는 게 아니라 아즈키라고 읽거나 쇼즈라고 읽는 거예요. 특히 이 중에서 쇼즈로는 거의 앓히지 않고요. 아즈키라고 읽히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의미가 바뀝니다. 이 작을 소자에다가 콩두자가 붙어서 아즈키라고 읽힐 때에는 작은 콩이라 콩은 의미하는 게 아니라 팥이라고 하는 의미로 바뀌어 버려요, 갑자기. 요거 조금 주의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그거 알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 한자만 이 도켓시에 작을 소자에다가 콩두자라고 하는 한자만 딱 나와버리면은 여러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작은 콩이라고 해석을 하고 넘어가 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작을 소자에다가 콩두자가 붙으면은 뭐 마메라든가 토우라든가 즈로 읽히는 게 아니라 아즈키로 읽히는 게 일반적이고 의미는 팥이다라고 하는 거. 예외적인 부분이니까 꽤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연 파트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조금 자세하게 설명이 들어가는 경향이 없잖아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1단원 같은 경우는 그런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세하게 설명이 들어갈 거예요. 이제 첫째 마당이 끝나면은 둘째 마당부터는 조금 더 진도가 빨리빨리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다음 강의 같은 경우는요, 바로 그 다음 페이지, 48페이지의 동물 파트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제가 말을 드렸던 그런 한자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음독을 어떤 식으로 읽으면 되는가라고 하는 음독 법칙에 관련된 부록으로 넘어가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돌아올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강의를 듣기 전까지 오늘까지, 그러니까 47페이지까지의 이 한자들을 제대로, 특히 음독 부분을 제대로 한번 복습하고 외워두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자취생 K의 류였습니다.